네, 금요일엔 다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심리학 박사님을 모시고 사연들을 다뤄봤는데 어떨 때는 이게 태도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일 때가 있거든요. 네, 해서 저희가 무려 철학 박사, 네, 저희 상담소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네, 근본 없는 저희 상담소와 상담이가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자 소개는, 왜냐면 이 강신주 선생님 별로 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자 소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 철학의 흐름에도 능한, 네. 어느 것도 딱히 잘하는 분이 없이 다 소를 낸다는 뜻이죠. 그는 쉽게 읽히는 철학을 지향하고 철학과 문학을 동시에 이야기하며 이성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네, 역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철학 박사님이신데 복장이 반바지입니다. 보통 방송국에 오실 때 반바지까지 입고 오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왜 그러죠? 더운데? 글쎄요. 게다가 양말 안 어울립니다. 네, 조금 이따 벗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스포츠 머리 가깝게 짧게 깎으시고. 예. 네. 그러나 얼굴은 노안이다. 이분의 있던 뭐랄까요? 보고만 있어도 철학이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조만간 사진을 통해서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갈증이냐면, 때로는 단순히 어떤 방어 기제다. 흔히 심리학과에 나온 용어들. 그런 용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세계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은 그 해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을 다루려면 역시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포괄적이니까 네. 심리학자들 글들 별로 안 좋아요. 다 이렇게 심리로 환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월요일, 목요일과 경쟁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정신과 전문의, 목요일에. 뭐 얘기만 하면 바로 경쟁을 시키시면 안 네. 되죠.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최고 인기 코너가 월요일, 목요일이군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황 교수님이라고 저희 방송에 아이유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유? 네. 아이유는 누구예요? 아이유를 모르는 눈치채셨죠, 여러분? 네. 세상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살아오셨던,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대중 철학자라고. 그런데 머리는 왜 그렇죠? 원래는 제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네. 좀 짧게 깎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리 길면 좀 산 안 가시죠? 가끔 갑니다. 가는 머리 아닌데 저거는? 어떻게? 그 막걸리 집까지만 갑니다. 그렇죠. 짧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TV에서 멀고 자연에 가깝게 사시는 분이군요. 멀리 좀 가죠. 그러니까 멀리 가야 돼요. 철학자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친구 많이 없으시죠? 친구가 많이 없죠. 산에 주로 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왜 안 유명한지 아실 겁니다. 자, 강신주 박사님,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발굴. 물론 여러 매체에 신문 연재도 하고 계시나 크게 반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연을 들어보고 사연을 어떻게 푸시는지 보고 앞으로 계속 출연을 부탁드리냐 아니면 한 번으로 자르느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등산용품을 하나둘 구입하기 시작하던 남편. 그때부터 잦은 싸움이 시작됐죠. 비싼 등산용품을 사대는 것도 화가 나지만 그걸 마누라와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살펴주니 그것도 섭섭하네요. 게다가 일요일만 되면 새벽같이 나가서 밤 12시가 지나서야 술에 취해서 빤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허다합니다. 남편 취미도 이해해주고 저도 건강해지면 좋으니 한때는 같이 따라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약한 저는 더 이상 무리였죠. 그래서 혼자 가는 산은 격주로 줄이고 저와 함께 가까운 집 근처 산책을 함께 해주길 바랬는데
제 부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산악회까지 가입해서 더 본격적으로 다닙니다. 저는 이제 완전 일요일 과부. 어찌하오리까? 네. 이럴 경우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보통 나오셔가지고, 꿈 얘기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가방에 집착하는 것은 가방이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하시고, 심리학 박사님 나오시면, 욕망과 방어 기제,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자, 이제 철학 박사님은 과연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이 특이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식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 붙잡으려고 그러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뭔가 고민의 해결의 지점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군요. 남편이 자식까지 있다고 하면 결혼 생활이 대충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예. 네. 그 되게 강연을 하다 보면 좀 친해지면 한 40, 50대 아주머니들의 70%는 이렇게 얘기해요. 월급만 입금되고 남편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보내신 이분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순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건 확실해요. 예. 네. 잠시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계속 출연하는 걸로 방금 결정됐습니다. 딱 말씀하시는 투가, 저희 상담소와 대단히 어울린다. 네. 저희 상담소하고 어울리는 분들 찾기 힘들거든요. 야,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 자, 그러면 월급만 입금되면 좋아해야 되는데, 예. 이분께서는, 이렇게, 나가는 걸 싫어하신다. 일단, 월급 입금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죠. 이게, 김수영 씨가 생각나는데, 검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러운 것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라는 게 있어서 서러워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바란다라는 거는요, 애정의 대상한테만 뭔가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남편을 포기를 해버리면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고비에 섰는데 남편이 계속 무시하고 가면 서럽고 힘드니까 네. 남편한테 기대를 접으면 기대를 접으면. 다른 70% 부부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70%. 이 부인이 이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이러니까 남편한테 기대를 접잖아요. 네. 기대를 접는 순간 이 남편은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남편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서러움이 있다라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남편이 문제죠. 남편이 산악회를 갔다 그러니까. 네. 이분 히말라야까지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70%의 다른 동년배 아주머니들과 비교를 해보면 입금되면 기뻐하시는 그냥. 그분들보다 훨씬 행복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이런 분들은 시도 다 읽고 도종안 시인의 시도 다 읽힐 거예요. 자기 얘기처럼 읽힐 거예요. 막 절절하게.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시문학이 아직 살아남아 있군요. 당연하죠. 예전에 우리 영화 있었죠. 영화 있었죠. 시 영화. 이창동 감독의. 네. 멋진 영화였죠. 이분은 분명히 그 영화 좋아할 거예요.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 계세요. 애정도 있고 살아 있고. 감정이 여전히 늙지 않았다. 늙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 남편이 계속 이렇게 산악회로 돌거나 이랬을 때 이 서럽고 일요일 가보다라는 외로움이라든가 기타 등의 이런 것들 얼마나 견뎌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만약에 녹음하시면은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남편이 외로운 길을 자초하죠. 그럼 이 해법은 사실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학 박사님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해법이 아니라 요 방송을 그대로 녹취해서 그대로 남편에 들려드려라.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든 히말라야에 가든 이 부인이 나중에 지치면 안 기다려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한 달 티벳 갔다 온다 그러면은 가라, 입금만 해라. 이렇게 됐을 때 가라, 입금만 해라. 지금 이렇게 일요일 날 같이 가 이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했는지 그때 가서 이제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문제죠. 이 사연 보시는 분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네. 인간답게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늙을 때 감정부터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여전히 풋풋한 감정을 그럼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립기도 하고. 예, 예. 원래 둘이 있을 때 더 외롭죠. 도종환 시인 그 가구라는 시 같은데 보면 가구끼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시거든요. 아, 가구끼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뭐 말을 해요?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외로움도 없고 뭣도 없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안타까움, 가부가 됐다라는 안타까움이랑 똑같이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죠. 뭐.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화면이나 가구가 되기 전에 그렇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 남편은 각성해야 되며 예. 그 방법은 이 방송을 고스란히 녹취해서 그렇죠. 남편의 스마트폰에다 심어가지고 심죠. 그렇죠. 무한반복을 시켜줘라. 네. 이거는 이 보내주신 분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려면 이상한 해법이 돼요. 그냥 취미를 가지세요. 이분한테 그럴 그렇죠. 거거든요. 딱질색이야 그런 거. 이거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네. 이분이 지금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남편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남편 얘기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남편도 사내가 있는데 산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뭐 짐작은 되죠, 여러 가지로. 네. 네, 산에 가는 남편들, 낚시 가는 남편들이 왜 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아내분은 녹취해서 들려드리고 만약에 남편이 저항하면은 남편의 사연을 그때는 저희 게시판에 그렇죠. 남겨주시면 그때는 또 남편 편이 돼가지고 할 수 없네요. 계속 산에 가야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연. 익명을 원하신 남자분. 앞에 사연은요. 서울 양천구의 이모 씨 고민이었고요. 지금 사연은 아예 익명을 원하신 분입니다. 30살의 공대 대학원생입니다. 언제부터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 다시는 내 존재를 자각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잠들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 종종 이런 식의 죽음 공포가 순간 대단하게 엄습합니다. 저는 솔직히 영혼이나 사후세계가 존재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명예를 남기라고 하지만 후세 사람들의 입에 아무리 오르내린다 한들 난 죽어 없고 그걸 의식할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의 심정이 100분 이해가 갑니다. 지금 30살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요런 사연. 뭐랄까요. 종교는 없지만 삶이 무의미하진 않다고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무주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렵다. 뭐랄까요. 저도 무신론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네,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은 없는데, 이 두려움이 이렇게 큰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철학자로서? 이게 젊은 친구들, 이제 공대 대학원생, 30살이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삶이 좀 떠 있다라는 느낌들이 들고, 방에 혼자 많이 있고,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삶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이 고단한 것이다. 예, 우선.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죽음 얘기만 있지만 삶 얘기가 없어요. 그죠. 네, 두려움 얘기만 했지 어떻게 살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을 회피하려고 죽음을 생각하시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어떤 프랑스인이 생각나요. 이 친구는 뭐냐면요. 비 맞는 걸 싫어해요. 네. 사람들 비 맞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가 올 쯤 되면 세느강에 뛰어들어서 적셔요, 몸을. 네. 그래야지 편해. 그러니까 미리 세느강에 뛰어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세느강 위에서 육지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죽음을 땡겨놓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이렇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살아있을 내내 죽음만 생각했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랄까요. 이 사연 하나만 가지고 이분의 삶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사연만으로 드러나는 이 자세를 봤을 때, 이 철학자 입장에서 그런 통찰이 가능하다. 네, 오히려 가능하죠. 이미 네. 미리 예. 죽음이 들어와서
그 죽음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나의 죽음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한테 제일 무서운 고통은 사랑하는 너라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너의 죽음은 없거든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리 죽는 동물을 길러본다던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의 죽음이라는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지금 30살 되셨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 교육에 또 문제도 되죠. 전문가 교육을 시키느라 나머지 부분은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스스로 인문학도 성찰을 못 해본 거죠. 못 해본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지 나의 죽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 사랑을 하면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철학보다는 이쪽 그 낭만적인 낭만 소설 쪽을 하신 분. 아니죠. 이거는 뭐 모든 철학자들, 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고민하진 않아요. 인간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고민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고민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너의 죽음. 더 심각한 또 고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죽음도 문제가 되잖아요. 타자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나랑 지금 무관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인문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여기서 벗어나는 사실 방법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애인이 없어요. 애인이 없다. 네. 이 허무는 사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죽음 자체에 대한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거고 상대방이 나보다 먼저 떠날까 전전긍긍하게 될 거고 이러면서 타인에 대한 문제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절대 자기 내면을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끝도 없으니까. 어쩌면 이분이 진짜 해야 될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의 목숨까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공포에선 없어지고 오히려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내가 저 여자나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쪽으로 되면 이 공포에서는 벗어날 것 같은데 계속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면 내적으로 이거는 해답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분들이 빠지는 그 모순, 가오죠. 잘못은 예. 오로지 자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어보면 죽는다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누구를 업고 갈 수 있는가. 밀란 쿤데라가 존재가 가볍다 그러잖아요. 네. 그 가벼움이 해결하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중에 풍선처럼 안 뜨고 이렇게 내려앉아요. 바닥에 모래를 쿵쿵쿵쿵 밟듯이 밝히죠. 무거워지죠. 이분이 이렇게 나의 고민 풍선처럼 날아간다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을 권한 거예요. 절대 존재 이유를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나 자신에서 찾지 마세요. 절대 거기서 찾으면 해결이 안 되고 예. 제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설득도 일면 되면서 월목 선생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같은 사연을 두고 격투기를 한번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얘기군요. 내가 죽는다는 공포를 잊을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예. 그런 사랑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치유할 것이다. 예. 그렇군요. 짧게 두 사연을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재미있었고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자 김어준 씨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네. 여기 PD님도 막 걱정하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상태 괜찮으신데요? 예, 좋은 방송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고 네. 어쨌든 재미있었어요. 통보를 기다리시죠. 예, 그래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유명한 철학 박사 강신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